그 10월 15일자 2024년 완초수이고요. 그 확률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가 시작을 했었고, 그 저희가 이제 확률과 통계를 왜 관심을 가질까 이런 얘기들부터 지난주에 시작을 했었고, 그 슬랙에 올려 있는 렉처 노트 중에서는 이제 요거를 따라가고 있는 순번이고요.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그 숙제로 저희가 어떤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확률이라는 게 정의가 무엇일까? 꼭 어떤 엄밀한 수학적인 정의를 내리자라는 정서라기보다는 각자가 어떤 확률이라는 게 뭔지 좀 생각해 보고 좀 나누면 어떨까? 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혹시 관련해 가지고 혹시 하실 얘기들이 있으시면 좀 들어보고 싶고요. 혹시 있으신가요? 음, 네, 저는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일어난 사건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좋습니다. 다들 정답 없는 질문이니까요. 혹시 또 확률에 대해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들리시나요? 저는 평소에 그렇게 확률을 수학적으로 생각할 일이 별로 자주 있진 않고, 근데 어떤 확률을 생각하냐 보면, 그 인생의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미래가 불안하니까 항상 C, B, C, D 그런 걸 만들고 있는데, 그, 항상 플랜 A가 현실화될 확률을 늘려간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음, 이 일을 했을 때 플랜 A가 제가 원하는 인생이 어, 더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그걸 굉장히 많이 생각하며 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음. 아, 저 그 최혜경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 같은 걸 세울 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헤아려 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인생이 항상 그렇게 흘러가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고려하지 않은 가능성에서 고려하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나서 현재의 나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내가 내 머릿속으로 생각한 그 분모의 모든 가능성이 정말 내가 다 헤아린 가능성인가? 그래서 어 이걸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게 실제로 살아가면서 어 뭔가 그러니까 정말 딱 확률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계속 얘기 나눠볼까요? 그 어떤 지식적인 얘기를 그냥 단순히 하고 싶다기보다는 이제 이 시간을 빌어서 저희가 확률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차례 좀 한 주 중에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정도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확률과 관련해서 해줄 얘기들이 더 있으시면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건 약간 개인적인 얘기인데 얼마 전에 이제 밤에 아르바이트를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쉬려고 하는데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막내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막내 동생이 그 군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에 있는 건 아니고 그 동사무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참 되게 자신감이 넘치던 애였는데 군 생활에서 훈련소에서 생활을 하고 나서 자신감을 많이 잃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되게 멍청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그 멍청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내 가능성은 여기까지고, 내가 앞으로 해낼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런 저런 일을 할 거고,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동생보다 아주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제가 들었을 때는, 이제 그런 거는 되게 그 특정 시기에 일시적인으로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고,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정된 면도 있겠지만 유동적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생각하는 네 모습이 너의 전체 전부가 아닐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살면서 좀 더 시각을 좀 넓게 가지고 경험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꼰대처럼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평소에는 이제 좀 저를 편하게 생각해서 막 말하고 이제 되게 저를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니까 이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뭐 동생에게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제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생이 헤아린 그 자기의 어떤 인생의 경례의 확률이 네가 잘못 계산한 걸 수 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의미 있는 담론들을 더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 예시를 마음속으로 일단 하나를 좀 통일을 좀 해놓고 관찰들을 좀 하는 가운데 각자 생각들을 좀 나누게 얘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몇 가지 이제 용어들을 저희가 지금 펴놓고 있고요. 몇 가지 용어들을 펴놓고 있는데 그 확률이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단순한 예시는 제 개인의 생각에는 주사위일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주사위가 이제 정육면체가 있어서 1부터 6이라는 숫자들이 각각 놓여져 있는 그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할 때 제가 그걸 토대로 해서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제 수학적으로 추상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겠죠. 이 점 동의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그 단순한 관찰들을 저희가 한번 좀 공유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서 주사위 눈을 예시로 생각을 같이 하자고요. 제가 일단은 yes, no question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yes, no question을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정답 없는 결로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그 답을 하시되, 어떤 만약에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여쭤보시면, 생각하는 어떤 근거에 대해서 좀 마련을 하시는 가운데 어떤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예를 들어서 1이 나올 확률은 2라고 하죠.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라고 하면, yes인가요, no인가요? 정답 없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yes를 택하시든 no를 택하시든 그 대답에 대해서 본인의 근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S라고 생각합니다. yes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어떤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예. 1, 2, 3, 4, 5, 6이 모두 같은 가능성으로 나온다는 전제하에 뭐 주사위가 삐뚤어져 있거나 무게가 일정하다거나 한다면 나올 가능성이 1, 2, 3, 4, 5, 6, 6개 중에 2라는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하나니까 전체 6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 yes, no. 그리고 근거는? 저는 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노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그 고영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조건을 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이제 모든 눈이 6분의 1 확률로 나오는 경우에 그렇게 한 눈이 6분의 1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 어떤 주사위는 이제 주사위 내부의 어떤 조작이라던가 모양 같은 게 특정 눈이 더 자주 나오게끔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반드시 6번 던졌는데 그 특정 눈이 6분의 1 가능성으로 나오지도 않을 거고 해서 이거는 어떻게 조건을 주고 이제 몇 번 던지느냐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예시를 킵하는 가운데 저희가 한번 그 얘기들을 계속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황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코멘트가 있는데, 그 2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 아닐 수 있는 이유는 실제로 그렇게 그 동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그 질문으로 도로드리면, 만약에 그 2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냥 편의상 그렇게 가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6번 던지면 한 번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음, 6번, 그러니까, 음, 6번 던지면 한 번 나온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나올 수 있는 6가지의 어떤 가능성 중에서 이제 하나가 나온다? 이제 이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6번 가운데 반드시 한 번이 나온다는 의미보다는, 예스노로 일단 답을 하고 근거를 드리기로 아, 합시다. 네. 예, 노라고 근거를, 노라고 먼저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닌 근거는 이제 6개의 눈 가운데서 이제 각각 동일한 확률로 6, 육분의 1 가능성을 가진 눈들이 6개가 있어서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6분의 1이라고 하지, 6번 던져서 한 번이 나온다는 의미로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노라는 말씀을 그냥 네네. 하셨던 것 같습니다. 노이다. 왜냐하면 네네. 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하신 거로 이해를 했고요. 자, 그러면 그 똑같은 질문인데요. 질문을 아직 바꾸지 않겠습니다. 질문을 바꾸지 않고 제가 횟수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황희사 선생님의 답변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저는 정답 없는 질문들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에 따르면 6번 중에서 실제로 2가 한 번 나온다는 것은 노이다. 이렇게 답하신 거예요. 답하신 거가요. 그러면 만약에 600번 던지면 100번 나올까요? 이것도 yes, no question. 네, 노, 저, 아, 네. 네, 먼저 말씀하시죠. 아, 네. 그러니까 정확히 100번은 아니지만 100번에 근사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노인지 예스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을 모르겠습니다. 100에 근사해도 나오는 게 예스라고 답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정확히 100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노라고 해야 될지. 네, 좋습니다. 네, 그 네. 이덕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비슷한 이유로 노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확률 얘기가 나왔을 때 확률의 정의가 뭔지는 아직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정확할 수 있지만, 6번 던졌을 때 한 번이,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100번, 600번 던졌을 때도 100번이 안 나올 수 있지만, 그 횟수가 늘어감에 따라서 무한히 많이 던졌을 때 그 나오는 비율들을 세어 봤을 때 그 비중이 이제 1대 6 정도, 1대 6에 가까워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지금 이 두 번째 질문에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대답은 노라고 어떤 다들 생각을 하시지만 그냥 단순히 노가 아니라 뭔가 추가적인 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동의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그 세 번째 질문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애매모호한 확률이라는 거를 왜 굳이 알아야 되죠? 정의하기 이전에. 아무것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게 없잖아요. 왜 굳이 알아야 되죠? 왜 우리가 확률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여서 생각을 해야 되죠? 어차피 확률 높으면 나온다는 말이 그럼 아니라는 거잖아요. 절대적 법칙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에 더 완벽하진 않지만 거기에 한없이 가까운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좋은 직장을 얻고 나중에 잘 살 것이다.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정을 세웠을 때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 반대보다는 더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여러 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결정을 내릴 때 거기에 자기의 어떤 믿음과 가설에 대한 신뢰? 이런 쪽으로 좀 더 신뢰성이 가까운 쪽으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확률이라는 게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조금 수학적으로 바꿔서 도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확률이 0이면 안 일어난다는 뜻입니까? yes, no 질문입니다. 네,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확률이 0이어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확률이 높으면 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확률이 더 높으면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더 의미거든요.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예, 더 일어난다. 더 일어난다는 것과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다른 뜻입니다. 다시 질문. 확률이 더 높으면 빈도수가 더 높게 일어난다는 뜻입니까? 네, 예, 빈도수가 높다는 거는 맞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짝수가 일어날 확률은 주사위에서 6분의 3일 것이고 동의하시죠? 예를 들어서 2가 일어날 확률은 3이라고 하죠. 이걸 홀수 생각하기 위해서. 그러면 3이 일어날 확률은 6분의 1일 거예요.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더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까? 확률이 더 높은데? 죄송한데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혹시 다시 다시 그러면 한번 질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시겠어요? 제가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 하나는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을 생각하고 또 하나는 주사위를 던질 때 3이 나올 확률을 생각하죠. 그럼 이제 그거를 단순하게 짝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3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 4, 6이 있으니까. 그리고 3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실제로 주사위를 던지면 짝수가 더 많이 나오겠네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짝수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던져야 되죠? 음, 지금 이 질문들은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좀 느끼시는 가운데 이 답변들을 하시면 좋겠냐면 갖고 계신 상식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상식들이 합리적인 선에서 답변들을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명확하지 않은 토대에 서 있음에 대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 답변에서 이 단어를 한번 마음속으로 붙여서 말씀해 보시면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걸 눈치챌 수 있는데 대충 이럴 것이다. 라고 해도 지금 하신 답변들이 다 말이 돼요. 대충이라는 단어를 먼저 맨 처음에 언급하고 나서 하신 답변들을 하시면 부드럽게 연결될 겁니다. 짝수가 나온 빈도수가 대충 3이 나올 빈도수보다 높을 것이다. 이 대충이 일종의 면피죠. 보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맞죠? 일단은 수학적으로 명확한 지점들을 좀 보자면 일단 확률은 그 절대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보장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개념 자체를 저희가 지금까지 한 얘기의 그 애매모호함부터 좀 끌어내보면 확률이라는 개념은 그 절대적으로 어떠하다라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기본적인 어떤 컨셉 자체가. 그래서 확률이 높다고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고요. 낮다고 다들 상식적으로 아시는 겁니다. 확률이 높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확률이 낮다고 안 일어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적어도 양자역학적 세계관에서는 수소의 어떤 이제 그 움직이는 방식이 양자역학 쪽에서는 확률로 기술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확률이 0인 지점들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골 때려요.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면. 뭐 어쩌라는 거야 싶은 그 느낌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래도 상식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확률이 높다고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며, 확률이 낮다고 안 일어나는 뜻도 아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이죠.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확률이라는 거를 저희 실생활에서 신경 쓰는 방식은 제 개인의 생각에는 아까 최희 선생님께서 하신 답변에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어떤 삶들을 잘 조작을 해서 내가 원하는 쪽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높이는 쪽에 액션을 취하고자 한다라는 어떤 말씀을 하신 그 결에서 온다면 이 결에는 그 두 가지 임플리케이션이 사실은 담겨 있어요. 하나는 확률이 0이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확률이 0이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확률이 높으면 그게 그래도 언젠가 그 빈도상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 후자 쪽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빈도가 높으면 일어난다는 시기를 저희가 바라는 거지 일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좀 그렇게 예를 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뭐가 제일 적절한 예시일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도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이제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가장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그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너무나 이제 내 이상적인 짝을 만나기 위해서 1000번의 소개팅을 한다고 합시다. 1000번이면 지금 말한 내 이상향에 가까워지는 그 빈도수를 대충 충족한다고 치고요. 그래, 어떤 사람은 소개팅을 한 번도 안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소개팅을 1000번 한 사람이 더 이상향에 맞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아니겠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확률이라는 어떤 그 개념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개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률이라는 걸 결정하는 거에는 모종의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사실 지금 이제 이 대화 가운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각자의 생각들을 들어보고 싶은 가운데 하나는 확률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전달하고 싶은 지점 그거. 그래서 뭐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애매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로 그냥 무작위성의 그 얘기는 아니고 뭔가 그 안에서도 모종의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많이 시행하면 어떻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는 어떤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구조가 그 안에 녹아 있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애매함도 있고 그 안에서 구조적인 측면도 사실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어떤 얘기가 들어가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확률이라는 게 만약에 정말로 무작위성이라면, 그러니까 이 구조의 어떤 이제 보다는 좀 더 무작위성에 가까운 거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거의 예시로 들 만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복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도박이 있어요. 이때까지 아마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적어도 이 도박은 처음부터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 도파민을 발생시키는 이제 가장 그것 중에 하나였을 테니까요.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람들은 내기를 해왔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혹시 이 쩐주가 도박장에서 돈 잃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마 없으시죠? 카지노는 절대로 돈을 잃지 않아요. 그 얘기는 그 무작위성에 어떤 기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자명하죠.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걸 하는 게 불가능할 거예요. 혹시 동의하시나요? 이게 조금 이제 수학적인 지식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아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한 1940년, 이제 몇 년 됐죠? 한 80년 정도가 더 된 건데, 확률론 쪽에서는 이거를 마틴게일 이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하는 사람들이 어떤 약을 빠는 생각들을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했었냐면, 확률론을 왜 만들었냐면,
도박에서 이기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론적으로 카지노를 이겨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구조를 설계해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말이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계했는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학적으로 확률이라고 하는 거를 배우는, 물론 카지노를 이긴 개개인의 사례들은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있지만 제가 말한 거는 그냥 이 무작위성에 의해 가지고 카지노가 그냥 그걸로 인해서 망한 사례는 아마 없을 거라는 겁니다. 뭐 개인이 당연히 돈을 따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겠죠. 자, 계속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 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심을 하는 가운데, 그러면 도박이라는 의미에서 생각을 하시되, 이게 굉장히 범용적인 그 생각의 방식에 대해서 보시면, 결국에는 돈을 어떤 따는 게임은 뭐냐면, 치고 빠지는 게임이거든요. 동의하시죠? 언제 걸어야 따느냐, 언제 안 걸어야 안 잃느냐의 문제예요. 아주 러프하게 정말 대충 말한다면 혹시 동의하시나요? 결국에는 돈을 건다라는 거를 어떤 내기로 생각하든 뭐 주사위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번째 수에서 돈을 얼마를 밀어 넣어야 되느냐, 어떤 번째 수에서 돈을 얼마나 회수해야 되냐, 이런 거의 그 의사결정 과정,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확률을 잘 컨트롤을 해가지고 상대방보다만 우위에 설 수 있으면 돼요. 아이디어 납득이 가시죠?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 전략을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 도박사들이 실패한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필승 전략이에요. 절대로 안 집니다. 그래서 이거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카지노를 상대로 이길 수 있어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 매번 그 이제 그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액수를 그냥 내가 뭐 10,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10,000원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액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이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따를 확률과 잃을 확률을 상황을 단순화하는 의미에서 각각 50%라고 가정합시다. 50% 정도는 굉장히 괜찮은 게임이죠. 내가 걸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걸었어요. 10,000원을 걸어서 만약에 내가 이기잖아요. 10,000원을 받아요. 말이 가시죠? 근데 내가 만약에 졌어요. 내가 10,000원을 잃어요. 그 게임이에요. 그래서 50대 50. 괜찮은 확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이 있어요. 1억을 걸었어요. 50대 50. 여러분들 1억을 다 잃던가. 1억을 그대로 내가 다 가져오던가. 괜찮은 도박이죠. 만약에 이게 현실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내 수중에 1,000만 원이 있는데 눈 딱 감고 걸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2,000만 원이 되는. 그리고 내가 이제 그것들을 거는 거를 매번 그것들을 반복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완전히 공정한 게임이라는 의미에서 다 50%의 확률이라고 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이해 가시죠? 이 상황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자 되는 건 자명해요. 게임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만 컨트롤 해주면 될 거냐면 내가 질 때 손해를 보는 게 문제예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혹시 이 상황에서 필승 전략을 만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지금 답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딱 지금 이제 상황 이해 가시죠? 매번 나는 돈을 걸 거예요. 영원 걸어도 됩니다. 영원 걸으면 결과적으로 잃는 것도 없을 거예요. 괜찮으시죠? 근데 내가 거는 만큼 따거나 잃을 거예요. 단순하게. 그리고 그 확률은 50%. 라고 하면, 그리고 이 게임을 무한번 내가 할 수 있다고 합시다. 이 정도는 제법 괜찮은 조건입니다. 실제로도.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전략만 있으면 당장 이제 돈 싸들고 라스베가스에 가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확률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필승 전략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자, 그걸 여쭤보는 거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순해요. 진짜 이길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치사하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무조건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게 상황을 덮어버리면 돼요. 뭔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면, 처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1원을 걷다고 칠게요. 맨 처음에 내가 1원을 걸게요. 괜찮죠? 그러면 땄어요. 그러면 끝. 해피. 안 잃었으니까.
그러면 카지노를 떠날 거예요. 근데 잃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 번째스에 내가 얼마를 걸 거냐면 제가 2원을 걸게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시점에서 돈을 따면 아까 내가 1원 잃었죠. 맞죠? 1원 잃고서 그 다음에 2원을 건 거예요. 이번에 땄어요. 그러면 얼마 번 셈이 돼요?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1원 법니다. 땄으니까 카지노 떠날 거예요. 자, 또 잃었다고 칩시다. 그럴 수 있죠.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빈도수를 때로라면 딸 테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얼마 걸까요? 4원 걸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따요. 그러면 얼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하기 4. 그러면 얼마 번 거예요? 1원 번 거예요. 그러면 또 떠나요. 말 되죠? 왜요? 설마니 계속 읽겠어요? 한 번은 이길 거 아니에요? 50%인데. 그러면 또, 근데 또 재수가 없어서 또 졌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에 얼마를 걸어요? 지금 이제 패턴 아시겠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그 다음에는 8원을 걸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기면 또 1원을 걸어요. 또 져요. 그 다음에 얼마 걸어요? 또 곱하기 2예요. 16. 예, 예. 이제 혹시 말 아이디어 이해 가셨나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1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냥 단위를 얘기한 것일 뿐이지 단순히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이전 번에 그 건 거에 대해서 그냥 곱하기 2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A1을 걸었으면 잃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2A1을 걸어요. 그냥 또 잃었으면 다시 또 두 배를 해요. 이렇게 하면 한 번은 이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돈 벌잖아요. 그럼 이거 계속하면 돈 잘 벌겠네요. 내가 A1 거는 만큼만 매일 그만큼만 벌고 일어나면 확실한 수입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고 도박사들은 기뻐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이 전략에는 아주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죠? 지금 저는 실제로 필승 전략을 분명히 가르쳐 드리는 게 맞죠. 이렇게 하면요. 한 번 이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돈을 땁니다. 왜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이거 논리적으로 아무 모순이 없어요. 제가 지금 한 말 이해 가시죠? 어떻게 한 건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계속하고 있어도 계속 두 배씩 해가지고 한 번 따는 순간 그거 다 상쇄돼요. 왜 이렇게 도박을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예산이 유한하기 때문에 언제 딸지 모르는데 다 잃으면서 버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빈말 같은데요. 그게 정답이에요. 빈말, 직관적으로 타당한 선인데, 정말로 도박사들이 확률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결국에는 뭐를 결정하시냐, 언제 치고, 언제 빠지고, 그 얘기는 각 시점에서 얼마를 걸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필승 전략이 지금 이게 더블링 스트래터지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하는 이 방식이. 이렇게 하면, 이거 이기는데 어떤 제약 조건이 없어야만 이기냐면, 내가 한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반드시 이겨요. 근데 서민들은 못 이겨요. 왜냐하면 정말로 내가 계속 지다가 재산이 바닥날 수가 있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확률론이 생겼냐면 뭘 보였냐면요. 임의의 전략에 대해서 여기서 전략이라고 부르는 건 내가 언제 치고 빠지고라는 뜻입니다. 이해 가시죠? 임의의 전략에 대해서 내가 벌 기대값은 얼마냐면요. 기대값의 최대값은 빵원이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전략에 대해서 그 모든 전략에 대해서 그 전략이 벌어다 주는 수익의 최대값은 0원이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왜요? 이게 어떤 전제에서 증명이 되냐면 유한한 재산을 갖고 있으면 이게 증명이 돼요. 유한한 재산을 걸고 내가 생각 가능한 수학적으로 모든 전략을 다 동원해요. 그랬을 때 그거의 기대값은 최대값이 0이에요. 즉 무조건 이득이 안 난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되게 멋지게 말하면 이게 언제나 사실은 슈퍼 마틴계를 지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나중에 혹시나 확률론을 정말로 시리어스하게 공부하시면 그래서 마틴게일 이론이라고 부르고요. 도박 이론이고. 그래서 뭐를 증명하냐면 어떠한 전략을 취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 이득이 나는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증명하고 좌절에 빠집니다. 물론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지만 이게 확률론이 생겨난 그 한 가지 중요한 이벤트였어요. 도박사들이
어떤 전략을 말 이해 가시죠? 설계해가지고 정말로 카지노를 이기고자 했던 것. 그리고 수학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해버린 것.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자, 혹시 여기까지 한 가지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이제 확률이라는 게 좀 애매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점이, 확률이라는 게 사실은 좀 애매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어떤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구조에 대해서 잡아내는 방식으로 이길 생각을 정말로 해가지고, 정말로 수학적으로 해보고 나니까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사실은 이기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굉장히 훈훈한 교훈을 얻고, 그냥 수학에서 확률론이라는 분야가 생기게 되었다. 자, 혹시 여기까지 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네, 저 궁금한 점 있습니다. 그 확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이제 모호한 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조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 여기서 이 그 모호한 점이 있다는 거는 그 강의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확률이 높다고 무조건 그 횟수가 맞냐 요거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이 모호한 점이 그런가요? 모호한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확률 값이 높다고 하여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빈도가 높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없으며 확률 값이 낮다고 해서 낮게 빈도가 일어난다는 의미도 아니다. 그래서 네, 확률을 저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빈도를 예측한다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은 맥락들 가운데 쓰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애매하다. 저 조금 다른 얘기인데, 혹시 제리와 마지라고 복권 시스템을 해킹이라기보다는 확률적인 구조의 결함을 발견해서 실제로 돈을 땄고, 그거가 영화로 돼서 제가 영화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 물론 이제 그런 구조적인 결함을 안 만드는 방향으로 복권 회사들은 고쳤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뭔가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조금은 해봅니다. 그런 게 이제 그 구조에 대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그런 거를 주사위로 비유를 한다면 주사위가 이제 아까 가정하셨던 것처럼 완전히 이상적인 주사위가 아니라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무게중심 같은 게 쏠려 있는 그런 거라고 하면 분명히 빈도수가 차이가 날 겁니다. 약간 그런 류의 문제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네, 혹시 또 다른 또 말씀하실 것들이 있으면 됐고요. 자, 저 지금 계속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확률이라는 거를 적어도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도박사들이 마틴게일 이론이라는 거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어떤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저희가 어떤 살아가는 물리 세계에서 어떤 이제 예를 들어 분자의 이동 같은 굉장히 미시적인 어떤 그 움직임들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확률적인 기술들이 물리적으로 주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양자역학의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확률적인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뭐 브라운 운동이니 랜덤 워크니 그런 대상들로 물리적인 어떤 저희가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커피 냄새들을 맡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확률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확률은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토대로 해서 어떤 결국에는 이제 확률적 모델들이 결국에는 저희의 인공지능의 어떤 모델들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수학으로서 이제 자리매김해 나가는 어떤 그런 수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확률을 다룰 때 사실은 주목해야 되는 지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 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를 어떤 그 수학에 대한 초보자의 입장에서
배우는 입장에서 이것들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이 확률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결국에는 집합의 용어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 수학적 정의에서도 맞는 말이지만 혹시 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 분의 부분이다라고 확률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해야 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체와 부분이라는 개념을 정의할 때 집합의 용어를 렌즈를 끌어들여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일면 당위성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수학적으로 이거를 기술하고자 하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여전히 애매한 것은 그냥 수학적으로는 그럼 전체는 무엇이고 부분은 그럼 무엇이란 말이냐? 라고 본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체라고 하는 거를 소위 말해서 어떤 표본 공간 혹은 뭐 샘플 스페이스 이 정도로 호칭을 하는데 사실 이 선언도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그래서 전체와 부분에 대한 인지는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말씀해 주신 포인트가 뭐냐면 전체분의 부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확률이라는 걸 정의하려고 하는 거는 자연스러울 거예요. 동의되시죠? 하지만 이 전체와 부분이라는 게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해야 된다는 거가 아닌 점에서는 사실은 애매하다. 라는 거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이고, 하지만 이 어떤 전체분의 부분이라는 것만 합의되는 지점에서 굉장히 문맥상 선명한 부분들을 수학적으로는 문제로 예시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이 가운데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면,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 수학적인 구조들을 잡아내는 거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잡아내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전체분의 부분이다. 이렇고 더 할 얘기가 없으면 확률을 저희가 왜 더 이상 공부를 하겠습니까?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이 구조를 수학적으로 잡아내는가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용어를 설명하고 싶다기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이제 타당하냐라는 지점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혹시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드릴 얘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잠깐 화면 공유를 끄고 이제 그냥 직접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까 도박사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도박사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일 때 얼마 걸지, 두 번째일 때 얼마 걸지, 세 번째일 때 얼마 걸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이해 가시죠? 이거를 어떤 거랑 마음속으로 대조해서 생각하시면 딱 좋겠냐면 주사위 눈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1일 때 확률 얼마, 2일 때 확률 얼마, 이거 다 6분의 1로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은 저희가 학창 시절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고 나서 평균을 매겼던 그런 방식들 기억하시죠? 그냥 어떤 각 과목들을 어떤 100점 만점의 시험을 보고 그 과목 개수로 나눠가지고 평균을 구했던 이런 것도 다 굉장히 좀 친숙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확률의 대상을 다룰 때 주사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1이 나올 확률 6분의 1, 2가 나올 확률 6분의 1, 3이 나올 확률 6분의 1, 4가 나올 확률 6분의 1, 5가 나올 확률 6분의 1, 6이 나올 확률 6분의 1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한 번 던지면 뭐가 나올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냐면 3.5가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 말이 납득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1 곱하기 6분의 1, 2 곱하기 6분의 1, 3 곱하기 6분의 1, 4 곱하기 6분의 1, 5 곱하기 6분의 1, 6 곱하기 6분의 1 해서 이걸 다 더해요. 이게 정확하게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고 평균을 매긴 방식이랑 정확하게 똑같은 거예요. 쭉 1부터 6을 다 더하고 1부터 6을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6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충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가 나올 거야. 라는 의미를 생각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라고 불러도 되고 기대값이라고 불러도 되고 혹시 와닿으신가요? 이거를 추상적으로 어떤 말하면 그냥 수학적 정의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확률의 세계에서는 평균이라는 단어랑 기대값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같은 의미로 씁니다. 이게 혹시 납득이 가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말하면 되겠죠. 어떤 각 주사위의 눈에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 상황에서는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똑같은 말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할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올 것 같냐면 3.5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고, 나올 기대값이 얼마일 것 같다. 라는 거에서 3.5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웃기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주사위가 3.5가 나올 일은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주사위는 3.5라는 숫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있지 3.5라는 숫자는 없으니까요. 혹시 말이 이해가 가셨나요? 자, 이 지금 두 번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 첫 번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확률이라는 표현하는 거는 집합의 언어로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어떤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 말씀드린 건 우리는 확률이라는 대상을 어떤 걸 가지고 다룰 거냐면, 기대값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룰 거예요.
근데 기대값이라는 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이러하다라는 컨셉일 것이라는 것이죠. 혹시 이 지점이 동의가 되시나요? 그래서 평균이 이렇다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주사위의 기대값이 3.5라는 건 실제로 던졌을 때 3.5가 나온다는 뜻이 결단코안입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거죠. 정확하게는요. 혹시 여기까지가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확률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서술할 때는 실제로 기대값이라고 하는 expected value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서술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건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본 것이, 예를 들어 우리가 시험을 100점 만점에서 평균이 80점이다. 아, 뭐 그러면 그 정도 했구나. 대충 전체적으로 80점 정도 받았다는 거구나. 이제 각각이 80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뭐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죠. 자, 그 세 번째 얘기 드리기 전에 혹시 여기까지 질문할 포인트 있으신가요? 다 자연스러우신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요. 그, 사실은 이 두 번째 거에 수학적인 게 굉장히 많은 게 녹아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거에는 이 이면에 그러면 어떤 수학이 있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내가 생각하는 값과 어떤 거를 곱해서 그것들을 쭉 더하는 거죠. 1, 1이 나올 확률. 2, 2가 나올 확률. 3, 3이 나올 확률. 4, 4가 나올 확률. 5, 5가 나올 확률. 이렇게 계산하셨죠. 아까 도박의 상황으로 가보세요. 첫 번째 횟수에서 나올 확률과 얼마 걸지. 두 번째 횟수에서 어떤 나올 확률과 얼마 걸지. 세 번째 경우에서 나올 확률과 얼마 걸지. 네 번째 경우에서 나올 확률과 얼마 걸지. 쭉 더하 있죠. 생각의 방식이 똑같다는 거 혹시 납득이 가셨나요? 자, 이 수학적인 거를 생각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딱 명확하게 세팅이 된 거에서 그러면 이 지금 도박사의 상황에서는 이거 그러면 저희가 언제 끝내야 돼요? 수학적으로는? 어떤 경우는 일주일 동안 도박을 할 겁니다. 밤을 새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안 끝내야 됩니다. 즉, 무한히 더하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혹시 납득이 가시나요? 뭔 말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지금 주사야 같은 경우에서는 눈이 6개니까 끝나요. 근데 저희가 계속 도박을 하는 상황에서는 계속 돌아갑니다. 맞죠? 그럼 이거를 계속 더해줘야 되죠. 누적을 해가지고. 이거를 수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저희가 두 가지 용어로 부르는데요. 급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좀 더 팬시한 단어로는 이거를 적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수학에 따르면 급수의 개념을 가지고 적분을 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한합. 그래서 실제로 기대값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은 적분으로서 기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했던 얘기는 수학적으로는 결국엔 특정 적분을 기술하는 걸로 수학적으로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대값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수학적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뭐가 들어오냐면 적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적분학이 확률론을 기술하는 언어로서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확하게는 어떻게 기술이 되어지냐면 우리가 확률이라는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미분 방정식이라고 불리우는 특정 방정식의 해로서 기술이 되어집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확률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즉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집합의 입장에서 전체분의 부분을 보는 컨셉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사실 것이고 이것도 훈련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필연적으로 확률이라는 걸 다루기 위해서는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미적분학의 언어를 배운 다음에 미적분학의 언어로서 세팅이 되어 있는 기대값이라는 개념과 또 더 똑같은 의미에서 어떤 적분의 언어를 가지고 세팅되는 분산 이런 개념들을 보아야지만 비로소 수학적으로 이 언어들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이라는 개념을 초심자 입장에서 배우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투 스텝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합의 입장에서 전체분의 부분을 보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라는 거를 감을 잡아야 되고요. 이거는 굉장히 직관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과정에서는 풀이할 게 별로 없어요. 풀이할 게 없다는 건 전체가 정확하게 무엇이고 부분이 정확하게 무엇이냐만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지면 사실 거기서 그냥 끝이 나는 게임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훈련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지의 과정에서 기대값을 표현하는 그 중간 과정에서 뭘로 표현이 되어지면 수학적으로는 적분이라는 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 수학을 처음 배우는 과정에서는 적분을 저희가 아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의 수순이 먼저 직관적으로 확률을 배우고 그 다음에 미적분학의 언어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언어를 가지고 도로 확률을 살펴보면 거기서부터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도박살 같은 상황에서 어떤 그러니까 버는 돈, 확률, 거는 돈, 확률, 거는 돈, 확률 이것들을 쭉 더하는 개념 자체가 적분으로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 번에 배우지 않는 순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것들을 다 배우고 나서 얻게 되는 굉장히 소중한 교훈은 도박을 하지 말자라는 굉장히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는 점에서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욕망은 그냥 아 그렇구나 해서 머무는 정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런 확률에 대한 그런 방식들은 그 어떤 랭귀지와 어떤 그 수학 체계들은 발전해 나갑니다. 네, 그 오늘은 이제 약간 마틴게일 티어리에 대한 어떤 그 취지와 이게 확률론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도박사들이 그 돈 벌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 뭐 인생이 그게 되면 쉽겠죠. 아니,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잖아요. 그럼에도 그걸 수학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에서 확률론이 나왔는데 확률론이라는 게 집합으로 지금 저희가 처음에 세팅되는 걸 출발하는 건 결국에는 미적분학의 언어를 빌리는 방식으로 그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수학을 공부하시는 게 좀 모티베이션이 생기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좀 더 들어가서 보시고자면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셋업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확률이라는 개념도 결국에는 기대값 이런 것들이 적분으로 사실은 정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어들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오늘 드려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집합을 가지고 전체 부분을 헤아리지만 그게 그 이제 이거는 시작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린 것 같고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최선영 선생님께서 질문해 준 게 확률이 수학으로 자리매김한 다음에 확률이 렌즈로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그 시작이 어떤 분야냐? 굉장히 많아요. 그 사실 이제 그 이제 제가 이제 명확하게 크레딧을 줄 자신은 없는데 그 제 개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세 가지 정도의 분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결국에는 이 확률이라는 게 뭘로 표현이 되어지냐면 확률이라고 하는 대상이 실질적으로는 방정식의 해로 기술이에요. 미분 방정식의 해로 기술이 되어져서 이게 수학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들을 끼쳐 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확률이라는 프레임워크는 사실은 미적분학의 한 가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물리학에서 기본적으로 그 이제 그 세상의 어떤 거동들을 어떤 기술하는 양자역학의 프레임워크에서 확률을 씁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의 거동 자체는 어떤 식으로밖에 기술이 안 되냐면 실제로 그 어떤 양성자랑 어떤 그 이제 뭐 중성자, 전자 이런 것들을 그 설명하는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떤 스테디움 사이즈, 어떤 운동장 그 어떤 이제 경기장만한 사이즈에서 골프공이 하나가 놓여져 있는 게 그런 어떤 그 어떤 기본적으로 그런 모형들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전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다니느냐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확률론이 실제로 쓰였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맨델의 유전 법칙을 포함해서 이제 생물학적인 대상들도 결국에 이게 랜덤하잖아요. 어떤 거에 랜덤하냐면 어떤 예를 들어서 동물들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어떤 그런 무늬들의 어떤 그 대칭성, 그리고 어떤 나무나 이런 것들이 다 랜덤하게 발현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모종의 구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 랜덤한 거 이면의 구조들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확률론적인 방식으로 설명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들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사는 것들에서 저희가 다 하는 말이 우리 인생에서 확실한 거는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밖에 없다는 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거의 모든 거라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닐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도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 생각하면서 마틴게일 티어리를 오늘 얘기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마음속으로 느꼈던 거는 저는 실제로 이제 확률론적으로 연구를 또 하고 있는 수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확률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지금 궁금한 것들의 확률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것들이 일어났을 때 이게 결국 미래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좀 더 적합한 말로는. 근데 뭐 조금 지식이 쌓였다고 해서 그런 오만해지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하실 말씀 좀 듣고요. 네, 말씀해 주시죠. 아, 네. 그 준비해주신 강의 노트를 보면은 이제 집합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집합 관련된 내용이 지금 대다수인데 그러면 저희가 이 강의 노트의 진도를 나가고 나서는 그럼 말씀하신 대로 미적분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미적분으로 가는 건가요?
예, 완초조 시간에는 그래서 지금 이 확률이라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왜 우리가 미적분학의 랭귀지로 가야 되느냐라는 거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라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제 수학을 배우니까 미적분학을 하자라고 하면 좀 매가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기대값이나 이런 대상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떤 이제 우리가 신경 쓰는 숫자들을 더하는 방식과 그거의 어떤 역으로서 주어지는 미분이라는 방식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다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 중간 과정들은 사실은 필연적으로 태생적인 한계들을 갖고 있다. 수학 자체가 한계가 많기 때문에 약간 그런 어떤 그 토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미적분, 그러니까 아니, 확률을 다루기 위해서 이 3스텝을 밟기 위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그 알맹이들까지 고려하면은 확률을 다루는 그 내용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확률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집합의 입장에서 전체와 부분에 대해서 감을 잡는 선에서 저희가 그래서 순열과 조합의 방식으로 아주 그러니까 이것들은 단순한 예시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단순한 예시들을 가지고는 그 어떤 감을 잡는 성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순하다는 게 뻔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나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을 어떤 기술하는 그 다음 과정은 미적분학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해서 완초수에서는 그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거기서 미적분학을 어느 정도 안 다음에 그럼 그걸 가지고 확률론 하는 거는 완초수의 컨텐츠가 아니라 채널의 다른 컨텐츠로 이제 넘어가면 되는 성격이 되는 겁니다. 어, 알겠습니다. 그 도박 얘기가 나왔으니까 경마를 하면 그 확률이 높은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확률이 낮은 말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이기는 말은 한 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확률이 높더라도 지면 그냥 말짱 헛거고 확률이 낮더라도 그 말이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에 일어나는 거는 이제 뭔가가 일어나는데 그게 확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률이 낮아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거 얘기가 좀 재밌었고 그러면 이제 그 수줄의 그 카톡이나 그런 걸 보면 젊은이들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확률이 낮은 일을 하면 안 되냐?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공할 확률이 낮은 일을 과연 하면 안 될까? 근데 거기에 뭔가 위안이 되는 수학적 이론 같은 거를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전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말씀하신 결에 동의를 하고요. 공감도 하고 그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그 보편성을 호도하는 것들에 대한 의심. 그래서 그 좋은 게 아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약간 이런 논지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뭐 유튜브나 뭐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럼에도 그 어떤 그 나한테 무언가를 좋은 거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그게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성공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들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그 아마 그럴 리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생에서 그 오 과장님이 초창기 하시는 말씀처럼 대기업이 어떤 좋은 제안을 해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유를 그 구조를 읽어내지 못하면 그 이제 호구당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그 이게 어떤 카지노도 그렇고 도박장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정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오히려 보일 때 다들 어떤 미신처럼 믿는 어떤 여러 가지 신화가 있죠. 그 삼성전자는 10만 전자이다. 서울 아파트 값은 우상향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그 남들이 봤을 때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점들이 그 약간 생각을 들어가서 본다면 정말 그게 나를 위한 그 메시지겠느냐? 아니면 나를 베껴먹기 위한 메시지겠느냐? 라는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나는 그게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면에서 그 젊은 친구들이 어떤 그런 어떻게 어떤 길로 가는 게 성공의 확률을 높이겠느냐라는 면에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한 걸로 저희 각자가 사실 우주에서 기적이잖아요. 내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거든요. 가장 큰 말도 안 되는 확률의 일이 일어난 것이고요. 사실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야들을 가지고 그 이제 세상을 대하면 참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예, 그런 이제 그 미로들을 이런 수학적인 얘기하면서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이동주 선생님.
네, 저도 최혜경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든 생각은, 제가 수학적으로는 아직 뭔가 설명하긴 좀 어렵지만, 음, 도박에서도, 아까의 예시에서는 50대 50 확률, 반반의 확률이었는데, 실제 도박을 한다고 했을 때의 어려운 점은, 확률 판단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 내가, 얼마만큼의 확률로 지금 승산이 있냐, 요걸 판단하는 거가 빠르게 돼야 되는 상황이고, 복잡해서 이제 도박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런 뭔가 진로나 뭔가 좋다는 거에 대한 추구를 할 때도 내가 성공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에 다가가기 위한 확률, 이 이제 경우에서 갈 수 있는 방향이 뭐 A, B, C를 통해서 성공으로 갈 수 있다 했을 때 각각의 확률을 재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로 가는 게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얼마만큼의 그런 근거와 또는 그 확률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까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거, 예를 들어서 A로 가면 성공 확률이 높다더라라고 하는 그 말이 확률을 높이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자기가 많은 진짜 사례 연구를 통해서 그 확률이 높아지는 건지, 요거가 조금 모호한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물론 어떤 그 꾼들의 세계는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꾼에 맞는 어떤 그 트레이닝들이 있겠죠. 이 카드는 딱 집으면 이거는 뭐, 이건 에이스고, 이거는 뭐고, 이런 어떤 그 다 하나하나 중요한 스킬들은 사실 있긴 할 것 같고요.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하신 거는 맞는 지점, 타당한 지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장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지수로그 함수도 확률을 쓸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확률론이라는 이름은 수학적으로는 정확하게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확률 미적분학이라고 부릅니다. 스토캐스틱 캘큘러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적분학 자체가 사실은 확률론입니다. 물론 미적분학은 확률론에만 해당하는 뜻은 아니지만 미적분학 그 자체가 확률론의 그 언어이기 때문에 미적분학에서 다루는 모든 대상들은 확률론적 대상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게 되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완초 시간을 좀 운영할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정리를 좀 하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나누어드린 렉처 노트에 대해서 예시들에 대해서 좀 훈련을 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과 별개로 이제 우리가 왜 이런 훈련들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 지금 이 훈련들을 단순히 뭐 예를 들어 수능 보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하는 것 물론 뭐 이것들을 연습해서 수능 같은 거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각자의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왜 알아가고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이런 큰 그림에 대한 어떤 환기들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 완초는 어떻게 운영이 될 거냐면 제가 계속 노트들은 계속 드리는 가운데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예시들에 대해서 좀 훈련들을 좀 당분간 조금 할 겁니다. 특히 확률의 맥락에서 그냥 단순하게 문제들을 좀 푸는 거에서 좀 감이 익어야 되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조금 더 진행이 되어지면 기본적인 어떤 1, 2차 방정식, 또 부등식, 그리고 어떤 미분, 적분 이런 얘기들을 하나씩 그런 이런 예시들을 분쇄하는 센스에서 하는 가운데 다시 이런 어떤 큰 그림에 대한 어떤 조율들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 좀 10월 조금 이제 한 하반기 정도 되면 제가 이 중간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최희경 선생님이랑 같이 좀 작업을 좀 해나가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디테일한 과정들은 제가 슬랙에서 그 이 의사소통들을 보여드릴 테니 그것들을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